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이런 식의 캔들 만들어줬는데 이 캔들 왜 나왔는지 오늘 맥점만 제가 딱딱 짚어드릴 거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밤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맥점들 잡아드리면서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9월 7일 바로 내일 목요일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요. 제 영상 어렵지 않으니까 1분 1초도 놓지 마시고 내용들을 여러분들 흡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포스코 DX 가족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자 대한민국의 시사 주식 채널이 몇만 개가 있어요. 그 중에 20위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 채널,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다. 그만큼 제 채널의 분석 영상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믿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꾸준하게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따봉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시거나 뭐 축하해 주시거나 포스코 DX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스코 DX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 정정을 해서 제대로 된 내용 최종본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기존에 이 거래 정지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이거는 거래 정지는 이전 상장할 때 필수적인 어떤 요소는 아니에요. 거래 정지를 바꿔가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거래를 유지한 채로 이제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구하도록 하겠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정된 최종본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포스코 DX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목적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기술적인 대응과 어떤 이런 일정적인 대응으로, 그리고 공매도 시나리오,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심리와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1000% 2024년까지 10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딱 4종목 알려드리고 있다. 자 10배 말도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허언증이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가 실제로 제 3월달에 3월 8일날 주식에너지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고스란히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도 3월 8일날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코프로는 389% 고점까지 벌써 4배 가까이 올라줬고요. 포스코홀딩스 160%, 셀바스도 제가 7월달에 추천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0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전략과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고, 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제가 종목명을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재료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가볍지만 가벼운 만큼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실제로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매 전략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DX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2글자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 4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초대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한 가지 안내 드리면 제가 알려드린 번호, 제 번호 있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답장이 온 게 아니라면 절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번호로 답장 받고, 그죠? 다른 번호로 답장 받고 실수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 번호로 답장을 드리니까 제 번호로 온 거 확인하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저의 신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의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기록을 좀 보시면 9월 6일 그죠? 코스닥의 순매도 1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국내 기관 포스코 DX 203억 원가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장중에 갑자기 빼버리는 어떤 요인이 돼버렸고, 자, 국내 증권사가 오늘 많이 던졌다 했어요.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200억 가량을 던져줬는데 얘네가 왜 던졌을까요? 포스코 DX를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 뭐였어요? 자, 여기에 지금 공매도 주포가 누구였나요? 공매도 주포 메릴린치. 메릴린치가 공매도 주포였는데 얘가 손실을 봤을까요? 이득을 봤을까요? 손실을 봤어요. 공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봤는데 얘네가 지금 9월 7일까지 공매도 잔고를 다 상환을 시켜야 돼요. 물론 상환 안 시키면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커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상환을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숏커버링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숏스퀴즈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숏커버와 숏스퀴즈가 일어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어떤 인식이 있죠. 그죠? 매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만 숏커버 칠까요? 메릴린치가 본격적으로 숏커버 들어오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 숏커버를 예상하고 들어오는 숏커버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얘네들 누구예요? 대부분 기관이에요. 외국계 기관, 국내 증권사 기관. 아시겠죠? 그러면 메릴린치가 어차피 숏커버 칠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세를 실어준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목적성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기관 목적성, 여기를 투자하는 목적 뭐죠? 이전 상장 때문에? 아니요. 숏커버링 숏스퀴즈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숏커버링에 대한 이슈가 언제 끝납니까? 내일이면 끝나죠. 그죠? 끝나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시간에 매도했다. 일정 부분의 물량을 다 매도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물량을 던졌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를 던진 애들 보면 골드만삭스는 벌써 어제부터 던지고 있었고요. 국내 증권사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좀 샀었던 신한투자증권, 그죠? 얘네가 들어왔다가 물량 던지고 이런 식의 패턴 보여주는 이유가 숏커버링 노리고 단기 차익 노리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차익 계속 매수 매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던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왔었던 KB증권, 얘네들 들어왔다가 던지고 이런 식의 패턴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좀 남아있어요. 자, 이 기간은 언제부터 보고 있냐면 8월 23일이 이제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 대한 어떤 공지가 나왔을 때,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8월 23일날 공시 뜨고 나서 9월 7일부터 주주명부 폐쇄 기간 들어간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공매도 세력들과 증권사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기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미래에셋 같은 경우 미래에셋 또 많이 던졌는데 오늘 주가를 다 던졌어요. 이때 들어왔다가 조금씩 다 던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증권사에서 많이 던졌는데 그 이유가 다 이 숏커버 노리고 들어왔다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가가 숏커버 물량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뭐 숏커버 물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숏커버를 노리고 들어왔었던 이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줄 텐데 그 누군가가 얼마만큼 수급을 실어주면서 받아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맞습니다. 보시면 고점으로 인식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준다면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거래량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 없이도 주가를 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미 앞전에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터지는 거래량이 상승의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의 거래량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21선 이렇게 따라오죠. 21선까지는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식의 패턴을 좀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어요. 그 포스코 DX가 이 시점을 보시면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윗꼬리 달면서 쭉 밀렸다가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갔던 시점이 있거든요. 요런 패턴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패턴을 주봉으로 좀 보시면, 자, 주봉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패턴이 좀 일정하게 나와주고 있죠. 양봉 3개 하나 둘 셋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 나오고, 양봉 3개 하나 둘 셋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오고, 양봉 3개 하나 둘 3개 나왔어요. 근데 양봉이 또 나왔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주에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눌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눌림목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눌림목 자리 이후에 다시 양봉 띄워주면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차트랑 비교해서 보시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정을 알아야 돼요. 일정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주주명부 폐쇄기가 언제예요? 기준일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9월 7일부터 종료일까지 명의개서 정지기간이고, 아직까지 종료일이 공시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이전 상장 관련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임시 주주총회가 10월 5일날 열려요. 이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이전 상장 승인의 건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그래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월 25일까지 심사를 하는데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심사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9월 7일부터, 그죠? 엄밀히 따지면 9월 8일이죠.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9월 7일까지는 공매도 상환이 다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근데 공매도 상환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이자를 내면서 유예는 가능합니다. 대신 신규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자, 그리고 10월 26일 심사가 끝나는 10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상장 3일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해요. 코스피 상장이 빠르면 11월 말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말쯤까지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전 상장이 결정되고 나서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이 시점에 지금 일단은 숏 커버링 물량, 숏 커버링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국내 기관, 얘네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내일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얘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소화가 되게 되면 조정 이후에 9월 말 정도부터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나올 거라 전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오르냐? 공매도 시기가 다가오는 10월 25일까지 좀 오르는 시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시기가 다가오면 이때 단타 세력들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그동안에 9월 말부터 좀 올랐기 때문에 10월 26일부터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들도 공매도 잔고를 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시세 차익을 노리려 할 거예요. 그죠? 시세 차익 플러스 뭐예요? 쇼 커버링 들어오겠죠. 언제까지? 11월 중에. 11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왜냐면 상장, 이전 상장 3일 전까지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쇼 커버링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지금 주가가 한번 쭉 올라줬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쇼커버를 노리고 들어왔었던 세력들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나가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물량이 올라오는 시점이, 저는 10월 25일이 가까워질수록 10월 중순에서 이쯤에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놓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를 올려놔야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점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그죠? 고점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주가를 미리 좀 올려놓을 거다.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한 10월 26일부터 이제 공매도 잔고를 실겠죠. 신규 공매도 잔고. 그래서 이때부터 10월 26일쯤에 오면 신규 공매도 잔고를 실을 거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뜨리려는 어떤 목적성이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11월 말, 공매도가 가능한 11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불가능한 11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한다?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2차 쇼커버링 들어오면은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이때 또 이제 쇼커버를 노리고 들어오는 기관 추종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계 기관과 국내 기관.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을 좀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의 패턴.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좀 그리면서, 파동을 그려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 공매도 잔고를 9월 4일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다시 늘렸다가, 그죠? 신규 공매도 늘렸다가 다시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래서 9월 5일과 9월 6일을 보면 좀 줄긴 줄었을 거예요. 한 600억대로 뚫지 않았을까, 그죠? 600억대까지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600억에 대해서는 이자 내겠다는 거죠. 이자 내고 10월 26일부터 공매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공매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 잔고를 늘린 이유는 신규 공매도 늘려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었겠죠, 그죠? 이 메릴 린치도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려는 어떤 의도성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7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포스코 퓨처엠이 7배 올라왔는데, 얘네가 올랐을 때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훨씬 크기도 하고, 이런 지수 편입 같은 이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 흐름이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좀 더 확대돼서 들어왔다.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MSCI 지수가 이번에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수 편입이기 때문에, 지수기 때문에 대형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죠? 이 펀드 자금 규모만 얼마예요? 4,630조 원이라는 거예요. 4,630조 원. 펀드 자금 규모만.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의 펀드 규모만 4,630조 원이요. 이 중에 물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어떤 금액들이 한정적이겠지만, 우리나라의 2차전지 섹터가 수급이 좋아질 때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전 상장 이후에 물론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긴 했지만, 지금 2차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는 기간이 끝나고 뭐 11월 말이나 12월이나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되면 그때 때마침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외인들의 자금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펀드 자금이라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자리를 잡아드리면 54,500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투자하신다면 54,500원짜리 깨지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되고요. 수익을 챙기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장기적으로 나는 이전 상장까지 끌고 가면서 이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21선까지 보시면 돼요. 21선 21선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양봉 띄우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끌고 가시면서 이런 식의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54,500원 자리를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는 기존의 전고점 자리였던 9월 5일날 59,700원 자리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오늘 종가 기준에서 깼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이 자리 회복시켜준다면 추세는 상승의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59,700원 자리 못 들어준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다. 54,500원 자리까지는 하방을 일단 열어놔야 되고, 이 자리까지 깨진다면 21선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맥점을 딱 잡아드렸는데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신속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시나리오, 주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주가 장중 실시간 대응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DX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이 4종목 땡땡땡땡땡을 포함한 이 4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하루에 문자가 지금 100건 이상씩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건씩 누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빨리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